안녕하세요.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축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담야담 야구 에디터 전우재입니다. 5월 2주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뭐 고교 야구나 대학 야구는 거의 이제 전반기 주말 리그는 뭐 끝이 났고요. 고교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이제 주말 리그 전반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반기 주말 리그가 끝나면은 이제 왕중왕전을 열어서 이제 그 전반기의 최강 팀을 보통 가리게 되죠. 근데 이제 보다 보면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 전반기 이제 왕중왕전 나갈 수 있는 팀이 어디냐? 이 권역별로 권역이 한 10개나 10개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고교 축구 뭐 고교 야구 같은 경우는. 근데 각 권역마다 이제 팀 수도 다르고 도대체 어떤 팀들 몇 위까지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그 얘기 함께 나눌 두 분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 에디터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 에디터 종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축담야단 팟캐스트 9회 왕자의 게임 갈 수 있는 자 누구인가 함께 나눠볼 텐데 이 얘기는 이제 차차 2부에서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한 주간의 고교 대학 축구 야구 소식 정리해보는 축담야담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교 축구부터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번 주부터 아예 고교 축구 소식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어,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전문가? 재밌더라고요. 축구 전문가? 네네, 재밌더라고요. 고교 축구도 정우 씨는 대학 축구를 계속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고교 축구는 팀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또 대학 축구보다 엄청나죠. 네, 경기권만 해도 거의 막 리스펙이 막 20에서 26까지 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일일이 다 순위 보고 이번 주에 제가 고교 축구 이슈로 꼽은 거는 이 서울 남부 권역의 중동고가 무실점 전승 우승에 도전하고 있었는데 네. 뜻밖의 여의도고에 1대 0으로 일격을 아. 당해가지고 이 동시에 깨져버렸습니다. 무실점 전승이 다 깨졌는데 이 팀은 제가 지난 회에도 소개를 드렸던 팀이에요. 그 경희고와 정말 치열한 일전. 네네. 둘 다 무실점이었고 둘 다 전승 중이었는데 이 중동고가 정말 이 치열한 그 혈전에서 이겼다. 경희고는 삭발까지 했는데 졌다. 그러니까 삭발 투혼이 빛을 빛을 발했다. 그 중동고가 그렇게 어렵게 이겨놓고서 경희고는 어이없게 여의도고 정말 여의도가 이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뜻밖의 너무 힘을 많이 봤어요. 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좀 힘을 많이 뺀 것 같은데 이 중동고가 전통적으로 특히 이번 시즌 들어서 백스리를 쓰는 팀이에요. 특히 그 백스리가 정말 탄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 경기를 본 사람들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센터백 이 백스리의 센터백이 굉장히 커버를 잘해주고 양 옆에서 아주 파워풀하게 그냥 밀어붙인다. 이 반다이크와 로브렌이다. 이 조합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고. 아니 그러면 좀 큰일 아니, 나죠. 왜 매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지. 네. 왜 매번 그렇게 아니 이게 말하고 나서 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장면. 아니 리버풀 얘기를 하려고 고교 축구 전담이 됐어. 제가 봤을 때 어떻게든 어떻게든 리버풀 끼워 넣으려고 대학 그렇게 축구는 됐어. 담당이 아니니까. 예. 아니 축구를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이거 로브렌이네. 고교 축구의 그 반다이크. 반다이크다. 고교 축구의 로브렌이다. 그 파워풀함과 이 커버가 적절하게 섞인 이 중동고였는데 여의도고가 그 벽을 아주 효과적으로 허무는 그 전략을 들고 나왔고 결국에는 그 이 어디입니까 중동고의 이 센터백인 아마 박상원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박상원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실점을 했다고 합니다. 여의도한테. 자기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통안의 실수인데 이 기록이 깨져서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발전하는 거 그쵸, 아니겠냐만 네. 기록은 좀 아쉽지만은 박상원 선수 센터백인데 철벽 백스리가 무너지고 이 득점도 없었어요. 사실 사실 경희고 상대로도 1대0 지금 무득점 여의도공 상대로도 이 중동고가 사실 권역 1위긴 한데 전국대회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쵸. 득점이 이래서야 이거 전국대회 앞두고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이 팀이 어딥니까? 그 이번에 춘계였나요? 춘계? 춘계. 대통령 협회장 밴가? 그때 대건고한테 0대 7인가로 졌대요. 그러니까 사실 철벽 수비하고 초반에 거리가 멀었던 팀이에요. 겨울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사실 수비 조직력이 권역에서 강해졌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됐고요. 근데 사실 음. 이 백스리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전술인데 그쵸,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네. 되니까. 그럼 뭐 사실 박사원 선수만의 잘못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 실수라는 것 자체가. 네. 이 사실 네. 경기를 안 봐서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음.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한 거를 음. 그 결정적 실책이라고 써있길래 네, 뭐 인터뷰. 근데 뭐 박사원 선수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계속 쌓였을 거고. 그렇죠. 경기고 네. 전에서에서 그 혈투를 그렇죠. 벌였으니까. 이게 그 무실점 우승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패 그래서- 우승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이게 메탄고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메탄고. 네, 맞아요. 메탄고도 그렇죠. 1실점 했거든요. 네. 지금 정말 어려운 거였고 반면에 여의도고는 이 3위까지 올라서면서 일단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3위면 왕정전 가거든요. 오. 이권혁 서울 남부는. 그래서 정말 왕중왕전까지 나갈 수 있는 아주 기대감 높일 수 기세를 있는. 탔네요. 네. 네.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여의도고 정말 뜻밖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니어 A에서는 어김없이 주니어 A의 독재자 메탄고가 풍생고를 또 다시 5대 0으로 완파하면서 역시 네, 1위 자리를 어김없이 지켜냈고요.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12일,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이제 오산고와 이제 빅매치를 하게 되는데 전승 우승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2위 오산고와의 대결. 그 앞서 이제 그 슈퍼 매치에서는 네. 이 서울이 또 뜻밖의 이겼어요.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네. 그쵸. 이을용 감독 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그렇죠. 첫 슈퍼 매치였는데 그러면서 이 주니어에서도 주니어 이- 슈퍼 매치죠. 그렇죠. FC 서울 사나인 이 풍생고가 네. 과연 이 수원 삼성 사나인 오상고. 오상고가 오상고가. 네. 네, 오상고 메탄고를 이기겠냐 수원은 사나이 풍생고 한번 아련하네요 지난주부터. 하실 거죠 저희. 이 경기 한번 보러 갈 수도 네. 있겠죠. 제가 알기로 이게 네. 오산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서울 경기는 만약에 한번 가실 10, 거면은 12일이면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네. 아, 스케줄이 안 되겠네요. 아하. 아하. 맞네요.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맞네요. 네. 맞네요. 네네네. 정말 가고 싶은데. 그렇네요. 12일이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뭐 정호 씨가 어차피 축구 에디터시니까. 정훈 씨 대표로 가주시죠. 네. 제가 연락은 해놓을게요. 네. 네? 다 연락 되거든요. 딱 딱. 선수. 네. 네, 네, 그리고 뭐 자리도 다 1등석으로. 네. 오산고 음. 1등석. 제가 딱 그 자리에 거기 네. 비워놓으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1등석 사열대로 딱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되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이 빅매치고요. 네. 주니어 B에서는 이 현대고와 포철고가 나란히 6연승 선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팀은 마지막 경기에 만납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 아, 이게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누가 1위냐가 갈릴 전망이고요. 자존심 싸움이죠 결국에는. 근데 또 모르잖아요. 혹시 뭐 음. 갑자기 포철구가 그렇죠. 의외의 일격을 맞을지. 최근에 약간 1대0 약간 이런 승리가 많아요. 네. 약간 간당간당합니다. 몰라요. 근데 지금 4-7위, 4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주니어 B는 4-7 승점차 4점 차입니다. 굉장히 왕중왕전 경쟁 치열하다. EPL도 지금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쵸. 어제 또 리버풀이 또 첼시한테 지고, 1대0. 네, 네. 뭐 이런 네. 뭐 맨유 참사까지 졌어요. 일어났는데, 맨유도 지고 강호 브라이트, 브라이트한테. 네, 뭐질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맨유 같은 중하위권 팀은 뭐 언제든지, 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 네. 그럼 리버풀은 무슨 강등권인가요? 살라 저기 어쨌든, 세븐 브리지 먹기 전. 자 이번 주 고교 축구 제가 주목하는 경기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경기 네, 네. 리스펙 24 네 6라운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신갈과 뉴양동 FC의 경기 용인 축구센터 5구장에서 이번 주 12일 토요일 2시 20분에 열리는 경기인데요. 1위와 3위의 맞대결입니다. 근데 2시 20분은 네. 시간이 좀 애매하네. 독특하더라고요. 네. 용인이 좀 잡기 어려웠는지 최근 모두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기세가 아주 좋은 팀들이에요. 이 신갈고는 무실점 전승 우승에 도전하는 유이한 팀입니다. 리그에서. 네. 윤씨 약간 근데 네. 야구 에디터와 같이 한다는 네네. 듯한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텍스트예요. 아유 무슨 말씀이죠? 요거 경기당 9.4점에 달하는 SK 와이번스급 득점력. SK 와이번스가 사실 6.8점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당. 근데 이거 뛰어넘었다 신갈고. 그렇죠. 네. 축구팀이 9.4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SK 와이번스가 몇 득점 하는지 모를 텐데 축구 팬들. 뭐 그 정도 매니아가 볼 거라고 저는 두루 죄송합니다. 그쵸,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생각나는 게 SK밖에 없었어요. 요즘 잘하거든요. 어쨌든 아니 일단 축구팀이
9.4. 야구팀보다 평균 득점이 높다는 게. 근데 이게 신기한 거죠. 함정이 있는 게 경기 리스펙에 제가 어떤 팀인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아. 22대 0으로 지는 팀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네. 매 경기를. 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확 올라갑니다. 근데 맞아요. 뉴양동이 아직 안 만났어요 그 팀을. 아하. 사실 득점이 득실차가 지금 4 플러스 47대 플러스 8인데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사실. 그래도 네. 그래도 그래도 뭐 48골을 넣진 않겠죠. 네, 네. 신갈고가 그래도 9점 막 넣습니다. 네네. 그냥 팀하고 할 때도. 근데 아직 이 신갈고가 무실점 전승이긴 한데 아직 3위, 2위 팀을 안 만났어요. 근데 이제 3위 뉴양동을 만납니다. 연달아 아하. 만납니다. 그 첫 도전인데요. 일단은 이 뉴양동 같은 경우는 이변을 이제 노리는 거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경기 리스펙 24의 여의도고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 왕중왕전 진짜 안정권이에요. 이제 3위가 됐기 때문에 3위는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승점 차가 좀 나서 전국대회 앞두고 이제 신갈고를 상대로 하면 후회 없이 자신감 얻으려고 부딪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점을 매 경기 합니다. 하필 신갈고 만나는데 이 팀이 100여기 다 실점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과연 이 신갈고에 윤병우, 전승민이 공격 콤비 정말 5경기 연속골 넣고 있거든요. 이 윤병우 선수는 과연 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이제 이 뉴양동은 이 정유석 선수가 주포거든요. 신갈고의 첫 실점 안길 저격수다 제가 이거 봤는데 그럴 수 있다. 사실은 뭐 신갈고가 워낙 센 팀이라서 그쵸. 뉴양동 아무래도. 그러나 여의도고도 이 그렇죠. 네. 중동골이 이기지 중동골. 않았습니까? 네, 전승과 그렇죠. 무실점 우승을 노리는 팀이었는데. 이게 쉽지 네. 않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서 두 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쵸. 이 신갈고가 과연 좀 어쨌든 복병을 좀 만났다. 이 경기 한번 용인까지 한번 가셔서 보고 오셔도 토요일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토요일 날 용인에 뭐 많이 가시기도 하니까. 네. 그렇죠. 겸사겸사. 네네.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신갈고랑 뉴양동 FC요. 네, 근데 뉴양동 FC는 네. 일단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클럽 팀이라 네. 안 된다. 클럽은 안 된다. 아니요, 뭐 클럽은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팀이 2위 팀한테 진 거예요. 지금 4승 1패가. 2위 팀한테 지금 3위고. 네, 4승 1패 중에 1패. 그러면 네. 아무래도 신갈고가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뭐 뉴양동 FC가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보기에. 득실차를 봤을 때. 만약에 신갈고한테 뭐 한 5골만 먹힌다고 해도 성공이다. 자신감 아니, 붙는다. 그럼 실패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뉴양동 FC는 먹혀도 돼요. 먹혀도 돼. 그러니까 이 뭐 경기당 9.4골 넣는 애들한테 어떻게 안 먹혀요? 그렇죠. 먹혀도 SK한테 되는데, 안 맞을 수 없거든요. 네, 먹혀도 되는데 음. 그래도 3골 이하로 먹혀야 된다. 아니 이거 지난주 그 어딥니까 영남대랑 네. 거기 그 프리뷰할 때랑 비슷한데 리뷰할 때. 세 골이네. 덜 먹혀라. 덜 먹혀야죠. 덜 먹혀라. 사실 강팀이랑 경기할 때는 덜 먹히는 게 답이에요. 덜 먹혀라. 네, 덜 먹히고 그다음에 내려앉아서 이제 선수비 후역습 전략 사용하는 게 뉴양동. 그러니까 뉴양동은 이 마크에도 있듯이 이거 무슨 마크죠? 맨가요? 비둘기인가요? 이거 양동의 네. 까치인가요? 까치. 까치. 아무튼 까마귀 같기도 까마귀. 아무튼 죽음의 까마귀. 이 마크에 있는 무서운데요. 마크에 네. 있는 새처럼 이 날개가 중요하다. 양날개가. 양 날개가 얼만큼 날아오르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바뀌지 야, 이 않을까. 뉴양동 경기를 한 번도 안 보셨는데 네. 양날개까지 지금. 그럼요. 이야. 그럼요. 수비를 하고 그 날개가 얼마나 빠르게 역습을 올라가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이 까마귀면 이 죽음의 까마귀가 얼마나 힘을 내느냐. 근데 그래도 신갈고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다. 한 7대 3 정도 봅니다. 무슨 과실 비율인 줄 알았어요. 7대 3. 네. 축구 에디터님의 전망까지. 네. 신갈고가 뭐 잘하겠죠. 뭐. 잘해왔으니까요. 바로 고교학으로 넘어갈게요. 네. 고교학 원래 전반기가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방송 날짜로는 이제 뭐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 우천 취소가 된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죠. 이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경기가 밀려버렸습니다. 월요일에도 경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어차피 전반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순위는 거의 가려졌고요. 이변은 없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말리그 전반기 막바지인데요. 서울고, 경남고, 경북고, 북일고 등 이른바 빅4 이 우승 후보들이 모두 황금사자기에 무난하게 1, 2위 안에 들면서 진출을 했습니다. 뭐 서울고가 막판에 약한 장충고한테
삐끗하긴 했지만 지면서 어쨌든 올라갔고요. 6일 마지막 경기 이제 우천 취소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네네. 12일, 13일 네, 모레와 이제 글피에 연속해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미 뭐 거의 경기는 다 이제 끝났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꼽았던 경기가 이 경남고와 개성고의 부산이 5라운드 경기. 그렇죠. 네, 이 개성고가 기적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날 뻔했어요. 네. 개성고가 경남고 이겨버린 거예요. 경남고는 지금 고교하고 최강팀 중 하나인데 그렇죠. 무패 우승을 깨버렸습니다. 전승 우승을. 야. 여기까지는 좋았어. 이게 원래 9시 경기였기 때문에 기적 일어나나? 경남고 9시에 이겨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개성고가 진짜 기적 일어나는데 다음 경기에서 이제 부경고와 부산 정보고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산 정보고가 이겼으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네 부산 정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최하위 팀입니다. 이 부산 권역에서. 그래서 한 봄의 꿈으로 끝났다. 아하. 어쨌든 경남고의 전승 우승을 저지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이변이다. 사실 경남고가 주력 투수들 다 뺐어요. 이 황금사자기 앞두고 이제 좀 컨디션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이 주력 타자인 노시환 선수가 또 4타수 무안타. 이 올해 사실 제일 주목받는 이 타자 중 한 명인데 그 전반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돼버렸고요. 개성고는 이 제가 그 키플레이어 중 한 명을 꼽았던 이 박지한 선수가 역시 팀의 에이스로 나서가지고 5이닝 1실점 정말 역투. 야. 또 이태겸이 3타수 2한테 2타점 하위 타순에서 이 박지한 선수가 어쨌든 개성고가 이 전국 대회는 못 나갔지만 전반기 그러나 전반기 3경기 12.2이닝 평균 자책점 2.08 맹활약을 하면서 청룡기 정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좀 힘을 붙이면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개성고가 어쨌든 좀 힘을 냈던 기적이 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조금 모자랐다. 좀 거의 기지읒까지 썼는데 그렇죠. 네. 마무리. 그래서 이 좀 뭐랄까요 아마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경남고가 좀 어쨌든 막판 좀 재밌게 했다 리그 판도를 자비를 좀 베풀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야구 소식을 참 어김없이 잘 전해주는 이 문화뉴스에서 이번에 서울권 사방의 유망주 소개를 1편 정도를 했는데요. 이 유명한 좀 익숙한 선수들이 좀 다소 포함됐습니다. 뭐 신일고의 내야수 문보경. 그죠. 많이 언급을 그렇죠. 하셨죠. 네. 문보경 이 정우 씨도 보러 가셨던 문보경. 네. 신일고에. 스타성 있는 그 친구인가요? 아닌가요? 그 누구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저기 누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기 유격수 갑자기 박민석? 네, 박민석. 박민석 아니고요. 박민석 선수는 좀 약간 지금 주춤하고요. 문보경 선수는 3루수 신일고. 네, 잘합니다. 잘 치고요. 덕수고의 내야수 김지훈 이 선수 2루수죠. 덕수고가 원래 이 타선이 안 좋은데 김지훈 선수가 그래도 좀 홈런 제가 갔을 때 홈런 쳤던 선수예요. 목동구장 올해 1홈런 쳤던 고교하고 그 선수가. 올라셨던. 네, 또 덕수고의 투수 이 홍원빈 선수 이 선수 잘 던지더라고 제가 봤을 때. 장충고에 와서 김현수 선수. 이 김현수 선수는 원래 좀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여기도 들어갔고 또 서울고의 투수 정우영. 네. 근데 원래 정우영이 막판에 좀 부진했어요. 원래 이 서울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현준, 이교훈, 정우영의 이 쓰리톱인데 정우영 선수 막판에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공은 좋았다. 해서 이 문현수가 좀 꼽은 것 같고요. 또 제가 개막전에 가서 깜짝 놀랐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중앙고의 이 김학준 선수 그죠. 투수로도 나오고 내야수로도 나오고 정말 다 나오는 이 올라운더가 올라운더요. 결국 꼽혔습니다. 문화에서 이렇게 야.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김학준이가 네 감독이 고맙다라고 했어요. 김학준 덕에 그나마 버텼다. 전반기 거의 뭐 이 서울권 유망주 당당히 또 김학준 선수가 뜻하지 않은 성장세. 중앙버스 기사님이세요. 그렇죠. 버스비 내는 선수 몇 없거든요 지금 중앙부에서. 어쨌든 지금 좀 잘 해줬던 경기였고요. 고기하고 이제 뭐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월요일날 프리뷰를 꼽았던 게 네네. 월요일날 경기여가지고 이미 끝났어요. 네. 경기 A 권역 7라운드 경기인 부천과 장안고의 경기였는데 네네. 이 4, 5위 팀과의 맞대결이었는데 이 권역 4위까지 나가거든요. 황금사자기를. 그래서 4위 누가 하냐의 승부였는데 부천고와 장안고가 신흥 강호인데 과연 이번에 떨어지느냐 했지만 5월 7일 오후 6시 화성 드림파크 여성 겸용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3대2로 부천고를 장안고가 꺾고 결국 황금사자기 막차를 탔습니다. 이제 극적으로 올라탔네요. 올라갔죠. 부천고는 네. 눈앞에 티켓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뺏겼어요. 이기면 그냥 가는 거였는데 역시 타선이 침체했던 것. 그것이 좀 아쉬웠고요. 근데 이 경기
부천과 장안고 경기 전까지의 득실을 보더라도 예. 플러스 잘했습니다. 4득실 대 플러스 그러니까 부천고는 플러스 4득실 아, 그렇죠, 그렇죠. 플러스 21득실로 확실히 좀 이 득실만 보더라도 좀 예. 타선이 뒷받침을 좀 못 해주는 게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좀 경기가 치열하겠지만 장안고가 그래도 저력이 있는 팀. 뭐 확실히 그 마운드가 이 홍원표 이뭐 누군가 전창민 이 두 선수 모두 다 썼거든요. 에이스 미들 선수. 근데 결국 이 실점을 막지 못했고요. 이 장안고에서는 이 어쨌든 이동관, 최영민 뭐 이런 타선이라든지 뭐 어쨌든 좀 양팀 모두 총력전으로 갔는데 장안고가 마지막에 연장 10회까지 가서 웃었다 승부치기로. 와. 결국엔 황금사작이 어쨌든 장안고가 최근 4년간 3번 이렇게 되면 이제 5년간 4번을 진출하게 되는데 2013년에 창단한 팀치고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창단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이 팀이 아마 KT 위즈가 창단할 때 같이 겸사겸사 해서 창단한 팀인데 지원을 좀 잘 받는 건지 이 경기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한 강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직 황금사작이나 전국대회 성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 좀 응집력을 보여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 경기 이미 끝났다는 거 제가 프리뷰했던 경기. 어차피 주말 리그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교하고는. 그렇죠. 이제 다음 주 펼쳐지는 황금사작이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대학 축구로 넘어갈까요? 네. 네. 대학 축구 뉴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그 항상 뭐 대학 야구에서도 말씀하는 대학 내 가장 약체팀 네. 서울대가 드디어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예원예대를 상대로 첫 승을 거뒀는데 네네네. 이제 이번에 승리가 2015년 5월 달에 승리 이후로 첫 승리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네요. 네. 2015년. 3년 만에 3년 네. 만에 3년 만에 첫 아이고. 승리를 해가지고 거의 뭐 번역 우승한 것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아 그래 행가래하고. 그럼요. 네. 뭐 학교에서 뭐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요. 첫 승. 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서울대가 예원예대를 상대로 이제 이런 전술 전략 같은 걸 좀 준비를 잘 해와서 근데 사실 예원예대가 그렇게 순위가 높은 팀이 아니고 만만했다. 네 사실 만만했다. 그러니까 아. 둘이 약간 비등비등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더 준비를 잘해왔죠 그쵸. 서울대가. 서울대가 네, 비등비등한 모든 상대에서. 리그에서 딱 이 경기를 타겟팅을 하고 준비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이거 네팔과 부탄의 대결이었다. 그쵸. 네, 근데 아. 이제 네팔이 준비를 잘했다. 아 그래갖고 사실 예원예대 선수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막 자기네들이 질 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아 설마 서울대한테. 네, 서울대한테 지겠어 이러고 나왔는데 어이구야 졌어. 졌어. 그래서 또 막 3년 만에 혼나. 네, 경기 뭐 막판에는 조금 막 이런 설전 같은 게 오갔다고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좀 격해지죠. 네. 그렇죠. 뭐 예원예대 그런 입장에서는, 부분 네.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대는 값진 첫 승을 거뒀다. 몇 대 몇으로 이긴 거예요? 이게 뭐 많이 넣었나요? 서울대? 아니 많이는 못 넣었죠. 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뭐 서울대가 감히 한 골 넣고 막았을 거예요 아마. 1대 0? 네. 그래서 막은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원예대는 어쨌든 그래도 좀 그런 어쨌든 선수 프로를 꿈꾸던 선수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죠 일단은. 아 그래요? 네. 서울대보다는 좀 더 프로를 지향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전국대회도 좀 나가고 네. 아닌가요? 못 아, 나가나? 전국대회를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사실. 아 그렇군요. 네. 왕중왕전은 네네. 아 왕중왕전. 왕중왕전은 네. 그렇군요. 왕중왕전에서 두 팀 모두 못 볼 겁니다. 어쨌든 축구와 야구 네. 중에서는 축구가 먼저 소식을 냈네요 네. 올 시즌에는. 그렇죠. 네. 야구는 한 번도 우승을 승리를 한 번도 네. 못했나요? 지금 무승부도 못 하고 있는 팀한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례네요. 네. 네. 정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건혁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면은 오건혁의 단국대가 네.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계속 연승을 하면서 이제 뭐 1위 자리를 좀 이렇게 자리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경기 성균관대와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2대 1로. 2대 1로? 네. 사실 성균관대는 그 유명한 감독 네. 그분 역주행 막, 접는 분. 막 이렇게 네. 막 설바우두 설바우드 아닌가요? 네, 설기현 선수가 이제 감독으로 있는 팀인데 사실 이번 아직도 감독이에요? 네.
옛날 자격증 논란도 있었던 그쵸. 때부터. 야, 자격증 논란이 네. 있었는데 뭐 이번에 아예 정규 계약을 막 좀 아유, 맺은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정도 네. 됐으면 따야죠. 어쨌든, 그래서 네. 네 이제 뭐 단국대와 경기를 치렀는데 사실 이 경기 자체도 단국대가 이기리라 싶었던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단국대가 워낙 폼이 좋았으니까 선수들 자체가 분위기도 좋았었는데 갑자기 성균관대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사실 성균관대가 5위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3위까지 올라오고 단국대는 2위로 하락하는. 그럼 1위는 누굽니까? 1위는 용인대가 용인대? 1위일 아.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용인대도 약간 조용한 강자인 것 같아요. 용인대는 네. 워낙 뭐 대학 축구에서 네. 전통이 강호기 때문에 뭐 축구도 네. 잘하잖아요, 용인대가. 그렇죠. 용인대 그쵸. 축구 잘하죠. 용인이라는 근데 도시 뭔가 자체도. 그런 그 강팀 치고는 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슈나 이런 것들이 크게 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네. 하긴, 약간 네. 권역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용인. 그렇죠. 어쨌든 단국대가 기세가 좀 꺾여 버렸네요. 성균관대와 이 접전에서 또 패하면서 그렇죠. 이 더 혼전입니다. 오건역. 네, 거의 오건혁도 이건역 되고 있네요. 네, 오건혁도 약간 혼전이에요. 오건혁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약간 서로 다 전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더 혼전인 것 같아요. 이건혁은 약간 특이한 이런 일들이 일들이 많이 많이 발생하는 벌어지면서, 거고, 네. 예.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네, 한번- 오건역의 기이한 현상들. 뭐 네. 그런 거 다뤄볼 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이제 네. 작년에 제가 저번 팟캐스트인가 저저번 팟캐스트인가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전주대가 네. 이번에는 이겨야 된다. 이번엔 이겨야 된다를 벌써 이번에만 그러니까요. 3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3주째. 그러니까요. 3주 내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네. 계신데 3주 그러니까요. 내내 지금 이 정도 오라운드. 이길 만도 한데. 5라운드 경기에서 네. 우석대와 해서 네. 이제 승리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비겼나요? 네, 비겼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너무 비기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쵸. 전주대는 지금 무죄배가 너무 많다. 원래 전주대가 작년만 해도 수비적으로 유명한 팀이긴 했지만 그래도 골 결정력이 없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습 전술의 핵심은 또 골 결정력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시즌은 골 결정력이 거의 없어요. 득점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아이고. 때문에. 이 주포들이 다 졸업을 해버렸군요. 그렇죠. 졸업을 하고 프로를 가면서 음. 좀 그 빈 자리를 메울 만한 선수를 아직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아마 이렇게까지 경기력이 계속 떨어진다면 왕좌왕전 못 본다. 왕중왕전은 일단 둘째 치고 하더라도 고사하고 번역 꼴찌를 할 수도 있지 아하. 않을까? 심지어 꼴찌요. 네. 레스터도 안 한 그런 꼴찌를. 지금 꼴찌에서 네. 두 번째거든요. 밑에 전주 기전대가 있긴 한데 아마 잘못하면은 꼴찌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무승부가 길어지다가 또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 거기에 그렇죠. 데미지가 너무 커지면서 그냥 와르르르르.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사실 전주대 감독님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전주대를 오래 맡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수단을 확실히 장악하면서 이제 선수단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올해 리빌딩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시즌 뭐 강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리그. 그렇죠. 네. 근데 리빌딩을 네. 하기에는 좀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작년에 아. 그래도 준우승까지 했던 팀인데 음. 리빌딩이라고 했으면은 뭐 한 4위 정도는 봐주겠는데 지금 그래도. 6위니까 뭐 하나 이글스는 뭐 리빌딩 해도 맨날 꼴찌한데요. 뭐. 그래도 지금 네.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풍에- 전주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하. 나중에 발판 삼아. 돌풍의 전주대. 그렇죠. 네. 뭐 그렇군요. 그런 전주대가 되길 네.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경기 좀 주목할 만했나요? 그러면. 지난주에 주목할 네. 만한 경기는 이제 제가 저번 주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네. 인천대와 연세대 빅매치. 가장 빅매치였죠 빅매치였죠. 사실 저번 거의 주. 전반부의 네. 어떤 유리그의 판도를 가를. 네, 그 가장 네. 빅매치여서 이 그러니까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 KUSF. 네. KUSF에서도 중계를 해줬어요. 네, 이 그 정도. 네. 네. 중계가 짜기로 유명한. 네, 네. 중계가 짜기로 유명한 그 얼마나 빅매치면 그곳에서 얼마나 빅매치면 그쵸. 중계를 거의 해줬겠어요. 지상파 중계급이었거든요. 개막전 이후 처음 아닌가요? 거의 거의? 처음일 네. 거예요. 네. 인천까지 가서 네. 인천대 운동장. 인천대 운동장까지 가서 경기를 치렀는데 5월 4일 금요일에 네. 열렸던 경기입니다. 사실 경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 이 전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인천 전역에 비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다음 날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장에. 그렇죠. 이게 경기장에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연세대가 크로스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측면
윙백들을 이용한 크로스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 제가 돋보인 선수로 뽑은 강준혁 선수가 네네네. 크로스를 이렇게 딱 올렸는데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올라간 크로스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바람 때문에 역회전이 걸려서 어우. 공이 다시 강준혁 선수 쪽으로 오는 에이,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말이 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잘 못 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공이 뭐 좀 덜 나갔다 이 아니에요. 정도면 아니에요. 돌아오는 건 아니, 뭡니까? 초등학교 때 탱탱볼을 쳐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와요. 탁구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놀라운 사실 부메랑 스로인 아세요? 부메랑 스로인. 들어요. 이 연세대가 스로인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네가 준비한 그런 전략으로 네. 스로인을 딱 했거든요. 네. 했는데 공이 다시 돌아와서 아. 인천대 스로인으로 넘어갔어요. 에이, 무슨 항공모함에서 축구합니까? 무슨 바람이 그렇게 날라옵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연세대가 자기네가 준비해 온 거를 많이 못했어요. 아, 날씨에 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연세대는 이런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한 크로스, 그 다음에 인천대가 아무래도 네, 수비가 연세대 강점이니까. 자체가 네. 올 시즌에 약간 주력으로 가져가는 득점 루트거든요. 이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득점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아, 중앙으로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중앙에는 제가 저번 프리뷰 때 중심이다, 인천대 핵심이다라고 말했던 김강국 선수 맞아요. 주장 네. 그 선수가 중앙을 거의 꽁꽁 묶었어요. 아, 그러니까 중앙은 아예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 잠가버렸군요. 네, 근데 어. 측면으로 나가면 바람 때문에 크로스가 안 먹혀요. 야 완벽하게 지형과 그러니까 자연물을 거의 이용한 제갈공명 거의 제갈공명이 인천대 제갈공명이 있어요. 거의. 김광국 네. 선수 혹시 이야, 그래서 완벽한 장악. 그래서 김광국 선수가 남동풍을 불었네요. 인천대가 너무 편하게 수비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쉽죠 그러면.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홈 어드밴티지를 톡톡히 받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인천대라는 팀 자체가 수비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수비 짠물 수비를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거의 천일염입니까? 네. 너무 짜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안 뚫려요. 아, 그리고 그 김강국 선수가 제가 말씀을 저번에 드렸을 때 뭐 수비나 공격 모두 잘하는 선수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비는 확실히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음, 공격도 잘할까라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확실히 발재간이 뛰어난 선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혼자서 이 미들 서클이라고 하죠. 중앙선에서 네네네. 이제 상대방 페널티 박스까지 혼자서 이제 발재간으로 뚫어내는 그런 모습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고 아, 네, 그런 걸 보면서 김강국 선수 굉장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물건이다. 하셨네요. 네, 그 선수 참 아니 물건이다. 네. 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김과공 선수 앞에서도 나중에 해주시죠. 네. 네. 아무튼 물건이십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뽑은 돋보인 선수는 김강국 선수가 아니라 네. 다른 이석규 선수인데 아 이석규 선수요. 이석규 선수가 네. 1학년이에요. 1학년. 지금 1학년인데 지금 이권혁 득점 선두거든요. 오. 5골로. 이번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넣었고. 아, 뭐 근데 네. 확실히 득점력이 있는 선수더라고요. 이석규 선수. 그러니까 인천대도 이제 이 연세대 크로스 전략을 받아서 크로스를 많이 올렸어요. 근데 약간 또 다른 게 인천대가 크로스를 올리면은 크로스가 잘 가. 그 인천대가 아니지 어. 김광국 선수가 제갈공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조정을 다 이용하네. 하네. 약간 바람을 조절하는 느낌이 홈이니까 들었어요. 이게 다 아네. 네, 그래갖고 진짜 누가 강풍기 틀어놓은 것처럼 이야. 인천대가 크로스를 하면은 또 크로스가 이석규 선수 발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인천대 선수의 머리를 맞고 이석규한테 떨어지던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쿵푸어스 쿵푸 축구예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믿기진 않겠지만 싫어합니다. 아 이석규 네. 발끝에 네. 모든 걸 근데 쏟았다. 어쨌든 전후반 그 진영을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런 그렇죠. 우리의 장점이었던 응, 것들이 응. 단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좀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후반에 경기에서. 2골을 넣네요 이석규 네. 선수가. 그것도 연달아서 그렇죠. 연세대 좀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졌었나 봐요. 이 근데 팀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연세대 선수들이 전반전에 준비한 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후반전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렸네요 예. 정신적으로.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답답해서 막 팀원들끼리 막 소통이 좀 안 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였어요. 막 서로 막 짜증내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보였나요? 그런 것들 보이죠. 이제 막 특히 뭐 이제 연세대 에이스 하승훈 선수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본인의 플레이가. 아, 본인이 뚫어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그러니까 인천대 수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뚫으려고 들어가면은 최소 2명은 붙으니까 자기한테. 거의 다 바람까지 맞고 있어. 거기서 바람까지 막아. 아. 이게 너무 답답해 죽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뭐 하리지만 하리지만 그리지만이 되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죠. 아, 뜻하지 않은 자연의 네. 힘까지 받아서. 네, 자연의 힘이 좀 컸어요 사실. 인천대 이렇게 되면 6연승 아닙니까? 네 지금 6연승. 야, 사실 무패 우승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천대 뭐 지금 네. 다 넘었잖아요, 사실. 다 넘었죠. 고비가 될 팀들은. 고비가 될 팀들은 다 넘었고 이러다가 뭐 왜요? 막 경기 국제 사이버대 네. 같은 팀한테 물리지만 않으면 혹시 모르죠. 뭐 왜 하필 그 팀을? 그 팀이 지금 아, 그래요? 꼴찌 팀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고려, 연세, 아, 제주국제 네. 이렇게 뭐 자기 뒤를 바짝 쫓던 팀들을 다 이겼으니까. 잘라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권혁은 확실히 인천대 좀 독주로 네. 가고 있는 형국. 네. 결국 2, 3위 싸움은 될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어떤 경기 좀 주목해 볼까요? 이번 주는 네. 이번 주는 일권역으로 좀 가볼게요. 사실 오랜만에 일권혁. 오랜만에 이거 얘기네요. 많은 분들이 일권역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권역을 뽑아봤는데 일권역 제가 항상 얘기하는 팟캐스트에서 몇 번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제. 네네네. 진짜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이제 가톨릭 간동대와 네. 상지대 경기 상지대 경기. 드디어 빅매치입니다. 일권혁 5라운드 네. 경기 강남 축구공원에서 5월 11일 네. 금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3시에 열린 경기예요. 네. 오후. 네. 이제 사실 두 팀이 승점은 똑같아요. 근데 네, 그렇네요. 득실 차가 한 골 차로 지금 이야. 상지대가 1위거든요. 상지대. 예.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가 굉장히 순위 결정에 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홈인 강릉에서 또 펼쳐진 경기네요. 이 강남 그쵸. 축구공원. 사실 최근 뭐 모두 전승 달리고 있고 네. 당연히 뭐 기세는 두 팀 다 네.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가 정말 향방 가를 경기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일권역의 전통의 강호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가 어떤 팀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아마 권역 우승할 거예요. 그 기세가 네.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관동대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제 엄지용 선수. 엄지용? 제가 이 엄지용 선수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못 찾았어요. 왜냐면 네. 이 강원권역 자체가 정보가 네. 많이 없더라고요. 영상이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네. 그래서 엄지용 선수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난 거를 찾아봤을 때 이 옛날에 하남 FC 고교 시절에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3학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측면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스트라이커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마 득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은 지금은 터진 스트라이커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관동대 어쨌든 주포네요. 네, 관동대의 주포고 사실 이 엄지용 선수가 득점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지대가 이렇게 강팀을 만났을 때 네. 꽁꽁 잠그는 전술을 많이 가지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번에 춘계 연맹전에서 고려대를 만났을 때도 네. 고려대 득점포인 뭐 안은산 선수라든지 허덕일 선수 같은 선수들을 꽁꽁 잠가내면서 뭐 무승부를 가져가던가 그런 경기를 많이 해서 엄지용 선수가 좀 득점포를 가동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SK 와이번스가 몇 득점 한다고 했죠? 6점 몇 6점 득점? 한 8 정도 하죠 지금. 네, 그 정도 하는데 이제 상지대는 경기당 4.5 득점씩 해요. 많이 하네요. 하나 이글스급. 네. 많이 해요. 특히 뭐 이렇게 뭐 많이 넣는 경기에서는 막 7골, 8골씩. 그럼 못 넣는 경기에서 한 골 막 이런 거 못 아니에요? 넣는 경기에서는 막 한 2골, 네. 3골. 그래도 2-3골씩은 꼭 무조건 넣어준다. 근데 그 이제 득점포의 가장 핵심 네. 송승준 선수. 네. 이 송승준 선수가 사실 작년에는 슈퍼 서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 대회에서 득점을 많이 해주는 선수. 상지대 솔샤르. 네. 그러니까 상지대 작년에 조재환이라는 조재현 특급 스트라이커. 특급 스트라이커가 있었잖아요. 네. 득점을 많이 해주는. 네. 그래서 슈퍼 서브 역할을 했었는데 조재환 선수가 이번에 이랜드로 가니까.
이 영입이 되면서 형 몫을 하는군요. 네, 이제는 자기가 주력 득점포로 아,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송승준 선수가 또 골을 얼마나 넣어주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 결국 양 득점포의 주포의 활약에 따라 네. 다른 사실 달린다. 네. 제가 뭐 전에는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라고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경기를 좀 면면이 뜯어서 봤을 때는 네. 네. 창 대 창이지 않을까. 아, 이거 난타전 됩니까, 네, 이 경기? 서로 피를 보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5대5 나옵니까? 5대5? 네. 아니요. 승부는 날 것 같아요. 아, 6대5. 네. 네. 네, 어쨌든 승부는 난타전 날 것 같은데. 다득점 예상하십니까? 네, 다득점 예상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 뭐 감히 예상을 해보면 네. 저는 상지대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원정에서 네, 이긴다. 왜냐하면 네. 상지대가 왜 이길 것 같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엄지용 선수만 지금 득점 랭킹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 의존. 네, 근데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송순순 선수를 제외하고도 한 네. 두세 명의 선수가 고른 득점 랭킹에. 후보군요. 그러니까 음. 같이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 상지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쵸. 득점력에 대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상지대가 조금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리버풀이 되고 누가 AS 로마가 될 것이냐. 네. 이번 주 바로 내일 네, 3시에 3시. 네, 강남 축구공원 여러분 강릉입니다. 네,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대학 야구 가볼까요? 네. 네. 태양야구 이제 전반기 정말 막바지에 아, 돌입을 했습니다. 야구는 이제 거의 다 네네. 네,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 4개 태양 리그 조 중에 네. 우승팀이 가장 먼저 나온 조가 있었는데요. 네. 네. 현재 그래도 춘추 전국 시대지만 그 중에서도 거의 가장 최강자라고 불리우는 성균관대가 네네네. 네, C조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허. 네. 여기도 성균관대가 네, 그렇죠. 네. 축구에 이어. 여기 감독은 혹시 설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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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감독 같은 문제는 없나요? 안 됩니다 안 알았어요. 됩니다. 성균관대를 오래 맡으시는데 베테랑 감독님이십니다. 네. 5월 5일 2시 30분에 순천 팔마 야구장에서 성균관대가 세안대를 맞이해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네네. 네, 이 경기에서 성균관대가 무려 홈런을 5개를 어. 세워서 네, 세안대에게 14대4 7회 콜드승을 거두었습니다. 손쉽게 그냥. 네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음. 거두었고요. 특히 이 경기에서 그 성균관대 4번 타자 류효승 선수가 네네네. 한 경기에 3홈런을 쳤습니다. 어우. 네. 연타석은 아니죠? 네? 연타석. 네, 연타석은 아. 네네. 아닌데 네. 한 경기 3홈런만. 네, 이 기록이 11년 만에 대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그 경기가 2007년 당시 경성대 소속인 지금 하나 내야수 김혜성 선수. 아 김혜성. 네. 경성대 4번 타자. 아 성균관대 4번 타자. 아니야 아닌가요? 경성대. 경성대였어요? 김혜성이? 네. 그럼 누구랑 헷갈리는 거야? 어째 4번 타자였어. 지금 어때요, 김현성 선수? 김혜성 지금 3루수인데요? 잘해요. 아 뭐 홈런을 막 3개씩 치는 선수인가요? 청주구장에선 쳐요. 아, 왔다 갔다. 아니 근데 김혜성 선수는 이제 뭐 송광민 선수랑 이제 뭐 서로 번갈아 나오는 그래도 파워가 있는 현재 네네. 프로에서 많이 버티고 있는 선수인데 네. 아그 3홈런 쳤다고 원래 들은 적은 있는데 전 전 성균관대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김혜성 근데 경성대였군요. 경성대 네. 네, 선수인데 오랜만에 김혜성 듣네 선수는 오랜만에. 네. 그때 3연 타석 홈런이었어요. 아 네. 근데 왜 프로에 왔어? 어쨌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프로에 간 거 아닐까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김혜성 선수. 아 그럼요. 아직까지 살아 있다면 그럼요. 김혜성 잘하죠. 타고난 재능은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류효승 선수도 네. 한 경기 3홈런을 3홈런. 대기록. 기록했습니다. 그럼 류효승 선수도 하나 가나요? 대학 타자 너무 많은데. 네. 근데 류효승 선수가 사실 전반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좀 활약이 뛰어나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본인도 이 3홈런 경기를 치고 많은 그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본인의 표현한 경우도 있더라고. 나의 이 전반기 리그 점수는 10점이다. 10점 만점에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런가요? 10점 만점에 10. 아니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본인은 10점이라고 평가할 100점 정도로. 만점에? 네. 아 이게 좀뭐 20점이다 이러면 확 이해가 되는데 10점이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만큼 꼽는 게, 너무 실망을 많이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기대하고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 전반기 리그에서는 나는 좀 많이
활약을 못했다. 그래도 오. 이 마지막 경기에서 그래 3홈런을 어. 친 것이 좀 이제 향후에 있을 리그와 또 음. 왕중왕전 전국 대회 이런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유종임이네요. 네 유종의 미를 좀 그래도. 거둬서 네, 리그 내내 3점 정도 하다가 3홈런 치고 7점 추가. 플러스 그렇죠. 리그 내내 1점 하다가 아, 9점. 3홈런으로 9점. 아, 산수를 참 잘하는 선수. 어쨌든 그 성균관대가 이렇게 세안대를 꺾으면서 그 홍익대가 아직 남은 경기를 그 한 경기 있지만 그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네,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네, 성균관대가 우승을, 네,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C조는 이렇게 마무리가 어쨌든 네네. 되는 우승까지. 그리고 여기 제가 뉴스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네. A조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가 그 저번 팟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거나 1승 1무만 거두어도 우승이다. 자력 자력으로 우승. 우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남대가 서울대를 맞이해서 하필 또. 네, 아이고. 19대 0 네, 여기 서울대는 힘드네. 네,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남은 경기가 12일 날 영남대 제주관광대와의 경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경기도 제주관광대가 아무래도 좀 그 전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팀이라서 영남대가 뭐 네, 영남대가 거의 우승을 확정짓지 않을까. 축구 뭐 야구 동시제패. 네네 동시제패를 겹경사네요 그야말로. 네. 그러면 우승 파티를 같이 하나요? 사이가 좋으면 같이 하겠죠. 사이가 좋으면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전통적으로 근데 축구 야구 뭐 좋겠죠. 네. 한번 네. 봅시다. 네. 네 그렇고요. 우리 혼돈의 비조 B조. 네 그리고 제가 그 리뷰에서 그 저번 주 프리뷰에서도 네네네. 그 가장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로 꼽았던 네. 동아대와 동국대의 경기가 음. 네 5월 5일 12시에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날 정오에 아주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열렸는데요. 사실 동아대가 이제 네. 남은 마지막 4연전을 앞두고 네. 그 동국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아대가 비조의 비조를 제패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기 당국대와의 경기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이제 남은 이 동아대와의 경기에서도 혹시라도 또 지면은 이제 우승권에서 완전 멀어진다. 그렇죠. 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두툼의 경기 정말 그 1위를 향한 치열한 그 다툼을 하는 두 팀의 경기답게 투수전의 양상으로 펼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무려 그러니까 8회까지 그 동아대가 1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146구의 역투를 펼쳤던 이정용 선수를 3회부터 조기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 에이스답게 나오자마자 4이닝을 무실점으로 꽁꽁 틀어 막아요. 그러니까 동국대 타선들을. 그런데 지난번 경기에도 8회를 단국대와의 경기에 동아대가 단국대와의 경기에서도 8회를 넘지 못해서 단국대에게 역전을 내주고 146구 역투를 펼치고 패전 투수를 기록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8회에 또 8회. 네, 8회 선두 타자 그 동국대 도격대장 구본육 선수에게 볼넷을 내줍니다. 빌미가 되네요. 네, 출발이 안 좋았어요. 아하. 근데 동국대 그 구본육 선수는 그 볼넷으로 냈는데 구본육 선수 도루를 잡아요. 아하. 그러면서 또 잡아요 그걸? 원아웃을 기록합니다. 아하. 도와주는데. 네. 근데 또 이번 타자 박형석 선수를 맞이해서 또 볼넷을 내줍니다. 장작을 막 네, 쌓네요. 연속 볼넷.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핵융합이 막 벌어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3번 타자 최지훈 선수, 네, 뭐 그 타석에 들어서기 전까지 3타수 무안타였어요. 타땅볼, 유격수 땅볼, 이루수 땅볼, 이루수 땅볼. 근데 이 최지훈 선수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습니다. 설마. 우중간 홈런. 넘겼어요 또. 네. 야. 그러니까 안타도 아니라 홈런을 맞아버려서 순식간에. 네, 2점을 내주게 되고, 네, 그 바로 뒤에 원래 석권 선수에게도 5월 2루타를 맞으면서 네, 완전 흔들려 완전 버렸네요. 흔들려서 이제 또 교체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정현 선수 5이닝 역투를 펼쳤는데 또 결국 8회를 넘지 못하면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점 차. 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상대팀 에이스를 맞이해서 동국대 에이스 최희경 선수도
6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아줬어요. 호투했네요. 네. 호투해주고 그 바로 뒤에 올라온 장웅정 선수도 음. 2와 3분의 2이닝 동안 네 퍼펙트 무안타 네, 완벽하네요. 네, 완벽하게 그 막아내면서 그 동국대 타자들이 결국에는 그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을 해준 거죠. 어차피 잘 막았어도 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잘 막았으면 한 점 차였으니까 그렇죠. 그 한 점으로 값진 아.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는데 뭐 어떻게 좀 해서 지킬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타선이 좀 더 도와줬으면은 한 점이라도 더 내줬으면은 에이스 입장에서는 솔로 홈런을 맞아도 아직 나는 한 점의 리드가 있다는 생각에 좀 더 그 공격적인 피칭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한 점 차이다 보면은 이 한 점을 내가 맞으면은 바로 역전, 그러니까 동점 내지 역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도망가는 피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결국에는 뭐 어쨌든 명투수전이라고 볼 수도 네네. 있었는데 8회에 이렇게 또 그쵸, 한 네. 번에 무너져 버리면서 그러면서 그 동아대가 그리고 그 이 경기까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그 타선의 지원이 항상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투수의 힘으로 좀 승리를 거두었던 경우가 많은데 그 당구대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런 타선의 지원이 좀 부족한 점이 좀 결국엔 페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저는 그 석호진 선수가 4번 타자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 리뷰에서 적긴 했는데 석호준 선수 물론 좀 아쉽기는 했어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그래서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서고 이제 전국대에 나가기 전에 빨리 좀 타격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동국대가 이렇게 1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석호준 선수가 부진하는 가운데서도 3번 타자인 최지훈 선수와 5번 타자인 정수곤 선수가 앞뒤로 좀 받쳐주었기 때문에 동국대가 이렇게 5승 1패를 거둘 수 있었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석호준 선수가 이런 그래도 감독이 꾸준히 믿고 계속 4번 타자에 배치를 하는 이 믿음을 좀 어서 빨리 좀 믿음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쨌든 그때 개막전 때인가요? 그쵸, 보러 네. 갔다 오셨을 때도 사실 뭐 굉장한 강타자 같은 분위기를 그때 네, 뽐냈었잖아요. 그때는 무려 8타점을 기록했어요. 네. 한 경기에. 아, 그 8타점이 리그 내내 그러니까요. 것들을 몰아친 건가? 아니면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밀어서 우측 담장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내심 스윙이 좀 밸런스가 거기서 깨진 게 아닐까. 그 경기가 너무 잘 인상이 돼서. 너무 네. 남아서 네. 머릿속에 이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머슬 메모리 근육이 기억하는 근육이 기억하는 머슬 메모리 네. 그런 게 이제 너무 네, 과다하게 가버린 경향이 있었어요. 가버린다 보니까 네. 또 야구 타격 같은 경우는 되게 세심한 그런 그렇죠. 네. 리듬이 또 중요하고 그쵸. 제 루틴이 중요한데 좀 개막전 때 너무 과하게 이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동국대가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다시 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고 사실 그 월요일 날 그 취소 경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경기가 그러면서 유원대와의 그 경기가 치러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동국대가 6대 2로 유원대를 꺾으면서 네, 동국대도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인가요? 네, 우승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아 비조 드디어 혼돈의 네, 비조가 정리가 되네요. 네, 왜냐면은 네. 동국대가 중앙대와의 경기에서 네. 10대 2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승자승에서 네, 동률이면 승자승에서, 앞서게 되니까. 앞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균관대와 홍익대와의 음.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대가 남은 경기를 다 이기고 동률이 된다 할지라도 6승 1패 동률이 된다고 할지라도 승자승에서 동국대가 앞서기 때문에 우승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동아대는 좀 무리한 꿈을 꿨었네요. 그러니까 우승까지 바라보는 건. 그렇죠. 4연전 네. 뭐 이기면 우승이다 이랬는데 이게 첫 경기부터 지면서 그리고 동국대가 6승 1패를 거둠으로 인해서 동아대는 2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승의 꿈은 벌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도깨비팀 당국대도 네. 네, 당국대 우승 가능성은 있었는데 네, 멀어졌죠. 멀어지게. 동국대가 뭐 결국 자기들이 어쨌든 네. 확정을 지어냈네요. 네. 결국에는 마지막. 혼돈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리그였습니다. 아, 비조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혼돈의 비조를 주목하다가 네. 이 정말 큰 혼돈을 맞이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대학야구 D조, 네, 건국대와 원광대, 연세대가 속한 네네네. 강팀으로 분류되었던 그 조인데요. 그 강팀으로 분류됐던 이 조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동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이제 아, 생겼습니다. 모든 팀, 세 팀이 다. 모든 팀이. 네.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건국대와 원광대는 네. 그 6경기를 다 치루어서 두 팀 다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네네. 연세대는 마지막 그 5월 15일 경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송원대와의 경기가 그날 그 광주의 그 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서 아 취소한 적이 네, 있었죠. 프로 야구가 취소되면서 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네. 대학 야구도 그 연세대와 송원대 경기를 취소했는데요. 음. 그 경기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취소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경기로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그러면서 연세대가 지금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세 팀이 동률이 될 가능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좀 더 이따가 네. 우리 저희 2부 때 자세하게 이게 동률이 되었을 때는 어떤 그 양식에 따라서 좀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그 순위를 결정짓게 네네네네. 되는지 좀 더 그쵸?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복잡해요. 근데 사실 네, 이게 너무- 동률이 될 네, 경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경기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프리뷰 경기로 꼽았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D조 경기. 네, D조 경기. 장소가 원래는 미정이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방금 확인해보니까 방금 그 그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녹음 시간 저 화요일 네, 자정 넘어서 네, 화요일 올라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네. 드디어 올라왔네요. 네. 전반 그 5월 12일 토요일 경기고요. 네. 2시 30분 순천 팔마 야구장입니다. 또 순천. 순천에서 네. 또 어김없이 벌어집니다. 이날 근데 아이러니하게 네. 제가 순천에 아하.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가시나요? 네, 근데 제가 네. 그 스케줄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이 딱 비는 아, 시간이거든요. 순천 2시 반. 네. 네, 오후.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아이고. 우재 씨를 모시고 같이 가잖아요. 네, 저도 순천에 그때 네. 같이 가는 일정이어서 이게 네, 일이 그래서 아이고. 뭐 진짜 저는 그러니까 내심 그냥 이거 순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공교롭네요. 공교롭게도 그것도 배정이 중요한 돼서 경기인데.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순천 팔마야구장이 뭐 그렇다고 저희가 있는 위치에서 너무 멀면 또 못 가니까 그런 건 좀 한번 확인해 봐서 뭐 만약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좀 한번 가서 직접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송원대가 D조 최하위예요. 그래서 0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전패 팀 치고는 이게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콜드패는 단 한 번뿐입니다. 막 네. 크게 지진 않는다. 네, 크게 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 한 번 그 콜드패 된 것도 그 서남대가 재창단한 한일장신대에게 콜드패를 당한 것뿐이지 의외로 그 지금 1위, 2위인 건국대와 원광대에게는 3점 차 승부로 두 번 다 패배를 아쉽게 기록했거든요. 네네. 네. 이게 뭐 건국대와 원광대가 뭐 아무리 강팀이어도 봐주면서 하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도 건국대와의 경기에서는 11대 8, 네. 네. 그리고 원광대와의 경기에서는 9대 6. 음.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청 나름 득점도 내고 물론 그만큼 실점을 더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렇다는 점은 이거 연세대가 자칫 잘못하다가 방심하면은 물린다. 네, 물릴 수도 있다. 아니 득실만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네네네. 14 득실인데 송원대가 확실히 투타 밸런스가 막 아주 막 무너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연세대가 진짜 자칫하면은 좀 크게 좀 네, 이변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연세대 지금 투수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이긴 경기들도 보면은 뭐 한일장신대에게 7대 6, 계명대에게 6대 4, 호원대에게 7대 5. 네, 경기 뭐 실점 많았네요. 네, 원광대에게는 뭐 11대 12로 네, 패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투수진이 강하게 묶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상대팀 타자들을. 네. 틀어막지 못하네. 네. 그러면서 그것보다 좀 더
타격의 힘으로 좀 더 승리를 거두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된다면은 연세대와 송원대 의외로 되게 진짜 타격전이 될 수도 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입장에서는 좀 정신을 차려야 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송원대에서는 그래도 이 최하위가 우승팀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이 이변을 아하.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송원대 4번 타자 이용 선수가 이용? 네. 최소 그 이용? 네. 이용? 이용. 네. 이용? 이용? 이용 이용? 이용 뭐예요? 아시아의 베일? 이용?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에게 4번 타자의 힘을 음. 보여주자라고 이렇게 송원대에서는 주목할 선수로 이용 선수를 꼽았고요. 연세대에서는 일단은 투수진이 가장 중요한과 동시에 승리를 일단 거두어야 이런 뭐 동률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둘째 규정을- 문제죠, 사실 네. 동률은.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할 선수는 연세대 4번 타자 겸 주전 포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진수 선수를 정진수. 꼽았습니다. 네. 제가 올해 그 리그 그 시작하면서 주목할 선수에서도 그 포수 부문에서 정진수 선수를 꼽았는데요. 정진수 선수가 물론 4번 타자로 타점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이 투수진을 잘 리드해서 좀 최소 실점으로 막고 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에서는 주목할 선수로 정진수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이번 주 네 토요일, 토요일 네, 모레네요. 2시, 모레 2시 30분, 네, 30분. 두 분이 가시나요? 순천 팔마 야구장에서 순천 팔마 야구장. 순천 팔마 야구장 순천 중심가에서 얼마 걸릴까요? 네, 저희가 순천 중심, 순천역 주변에서 아마 순천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중심 쪽에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원주로 따지면 뭐 네. 문막 귀래 막 이런 쪽 아닙니까? 귀래는 네. 원주가 아니에요. 부정하시는 거예요? 귀래 뭐. 그러니까 거의 좀 저는 부정설. 가까워도 문막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좀 제 야구장을 보통 그렇게 가깝게 짓진 않잖아요. 네. 이런 거 야구장.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모르죠. 또 광주처럼 무등 야구장처럼 그렇죠. 또 오히려 이 중심지 주변에 만약에 두 분이 가신다면 인접해 있으면 좋긴 할 텐데. 내기 한번 하시죠. 뭘요? 누가 내기요? 이기나? 네. 이 내기가 안 돼요. 연세대가 무조건 네. 이길 그래요. 거예요. 아, 거의. 그러니까 연세대가 3실점 이상 하느냐 안 하냐. 아, 그러면 3실점 이상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눠주세요. 두 분이서. 아, 정호 씨도 하시죠 그러면. 딱밤 맞기. 아니 왜? 다음 팟캐스트 때 딱밤 맞기.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씩 걸고 가죠. 나나 씨. 네, 뭐 저는 그러면 우지 씨랑 오상고 메탄고 거시죠. 아니 우주 씨는 오삼- 왜 자꾸 왜 저만? 고교니까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시잖아요. 메탄고가 이겨요. 메탄고요? 네. 저 오상고 이기는 걸로 갈게요. 그래요? 네, 두 분은 뭐 거실 건가요, 그럼? 저요 손목 맞기. 그래요. 손목 맞기. 네. 근데 네. 제가 손해예요. 왜요? 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네. 벌칙을. 네. 갑자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근데? 그냥 재미로. 갑자기 자기 텐션 끌어올리려고 지금 그러니까요, 하시는 것 약간.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그럼 저 텐션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거로 해서 지금까지 저 텐션으로 가만히 네. 계셨잖아요. 이런 걸로 대학야구 시작부터 저 먹고 텐션으로 가만히 계셨잖아요. 이런 걸로 먹고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복잡합니다, 복잡해. 네, 그래서 D조의 1위 팀은 그 마지막 경기로 이 경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 결국 이 송원대가 어쨌든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는 네, 영광스러운 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자격을 얻었는데. 그래도 이 최하위 팀의 마지막 그 경기로 그 마지막에 너무 그렇게 우울하지만 않게 끝날 수도 그렇죠. 있다. 네, 연세대를 놀릴 수 있다. 네, 그렇죠. 딱 한 경기 열리는 거니까. 네. 이 그렇죠. 팔마에서. 맞아요. 3등에 3등에 왜 이럴 때만 텐션이 올라가지? 이 사람은? 천성이 이렇게 남 놀리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걸 좋아하는 건가? 연세대. 어쨌든 여러분 대학야구까지 내종목 모두 축구단에 뉴스 살펴봤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왕중왕전 진출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참 복잡합니다. 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 이 왕중왕전, 이 왕자의 게임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냐? 왕자의 게임 갈 수 있는 자 그 누구인가? 이 각 종목별로 왕중왕전 진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축담야담 팟캐스트 9회 왕좌의 게임 갈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교 야구와 대학 야구는 곧 있으면 이제 뭐 왕중왕전 이제 뭐 곧은 아니지만 전반기가 이제 마치고 왕중왕전 이제 진출팀이 가려지게 될 테고요. 고교 축구도 곧 가려지고 유리가 좀 멀었나요? 유리는 좀 멀었어요.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 네. 있을 테니까 이참에 네. 대학 야구도 사실 네. 멀긴 멀었죠. 그러니까 리그 전반기 리그는 그쵸. 끝나고 네. 또 이제 뭐 가려지긴 하잖아요. 네, 가려지긴 그쵸? 하죠. 네, 네. 어쨌든 한 번쯤은 정리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준비한 건 이제 왕중왕전에 이제 나갈 팀 어떤 팀이 나갈 수 있느냐, 과연 이 권역에서 몇 위까지야 나갈 수 있냐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축구 야구 순으로 가보죠. 네, 가볍게 고교 축구부터 먼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교 축구는 전국 고등 축구 리그 이 열리는데 권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스코어보드 대참사회로 할 때도 여러분들 뭐 뼈저리게 들으셨겠지만 느꼈죠. 거의 20개 권역이 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역만 20개가 넘습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이거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 한 5팀에서 최대 이제 11팀이 한 권역에 이제 속해 있게 되는 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발표된 뭡니까? 2018 대교 눈높이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권역별 진출권 배정안 이제 2018년 3월 15일 올해 이 대한축구협회 올라온 거 보시면은 작년하고 좀 달라졌는데요. 이 올해는 권역이 5개인 팀일 경우에는 1위 팀만 올라갑니다. 5팀 중에. 이건 뭐 2팀 뭐 절반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6개일 땐 2위까지 올라갑니다. 7개부터 이제 좀 달라집니다. 7개 팀일 때는 2위까지는 올라가는데 네네. 3위 팀 중에 상호 비교했을 때 성적 우수 2팀인데 상호 비교 성적 우수 2팀이라는 거는 아마 골득실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아마 승자승이 우선일지 골득실이 우선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승자승이 우선일 것 같아요. 고교 네네. 축구는 워낙 득실차가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막 뭐랄까요? 너무 이게 좀 그렇잖아요. 네네. 막 약팀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전력차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승자승으로 상호 비교를 해서 성적 우수 2팀이 나간다. 3위 팀 중에 아마 3위 팀이 나간다는 거겠죠. 동률의 경우를 또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3위 팀 중 상호 비교 성적 우수 2팀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3위 팀까지 나간다. 그렇죠. 3위 팀까지 나가는데 2팀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 그렇죠. 권역이 여기 네. 7개 팀이 6개 권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3위 팀 6개 중에 서로 비교를 해서 이해가 됐어요. 2개 1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처럼. 아시안컵 같은 아시안컵 네네. 이번에 와일드 카드 하죠. 그렇죠. 올림픽 네. 와일드 그런 카드처럼. 식으로. 네. 옛날에 우리가 와일드 카드 하냐 마냐. 네네. 우리 맞아요. 막 2무 1패 했는데도 와일드 카드 가능성 있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랬던 그런 시기. 식으로 그러니까 네. 3위 팀들끼리 모아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3위 팀 중 골득실로 따지겠군요. 아마 이건 그렇지. 승자승을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야, 다음도 쉽네요. 8개 팀이 있는 권역에서는 3위 팀 중 3팀. 마찬가지로 5개 권역이 있는데 8팀으로 배정된 권역이 그 5개 팀 중 3위를 한 5개 팀 중에 성적 우수 3팀이 올라간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이거 다운 받아서 보세요. 네네. 네, 이거 대한축구협회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9팀인 권역도 있습니다. 2개 권역이 있는데요. 1, 2, 3위가 깔끔하게 올라가고요. 네네. 10개 팀인 때는 이제 이게 3개 권역 팀이 있는데 4위 팀 3팀 중에 2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3개 권역에서 이제 4위 팀이 3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3팀 중에 성적이 뛰어난 2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위는 와일드카드. 네네. 이제 11팀이 있는 속해 있는 데는 4위까지 다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반도 안 되는 팀들이 올라가는 그러게요. 거예요. 진짜 좀 네. 상위 팀들이 올라가는. 네, 좀 이게 어렵게 해놨어요. 진출 팀들을. 작년에랑 비슷한데 작년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뭐 비슷하네요. 올라가는 팀 수는. 네. 그래서 고교 축구는 약간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축구도 비슷하지 않나요? 대학 축구도 사실 비슷해요.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저 권역 최종 순위 3위 팀 저거는 저런 건 없어요. 네. 그래요? 저런 거. 대신 플레이오프가 있지 않나요? 프로비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대학 유리그는 뭐 한 권역당 6팀에서 11팀까지 있는데 이제 7팀인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8권역 거의 대부분의 권역이죠. 이 권역들은 2.5개 팀이 진출을 합니다. 여기서 2.5개는 무엇이냐? 네.
0.5개 팀은 플레이오프를 간다. 네. 뭐 월드컵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그렇죠. 아시아에 뭐 맨날 4.5. 네, 4.5 뭐, 티켓 뭐 그런 티켓처럼 나중에 대륙별 그렇죠. 플레이오프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권역별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그쵸.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위까지는 올라가고 네. 3위 팀이 이제 다른 권역에 7개 팀이 있는 권역, 네. 그러니까 7개 팀이 있는 다른 권역의 팀과 플레이오프를 한다. 네, 플레이오프를 해서 거기서 이제 4개 팀이 32강 왕조왕전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어서 이어서 이제 8개 팀이 있는 4권역은 네. 3개 팀이 왕조왕전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7개에서 한 팀이 늘었기 때문에 2.5 팀이 아니라 3개 팀, 아, 1, 2, 3등이 1, 2, 진출을 하고 3위까지. 네. 10권역 9개 네. 팀이 있는 10권역은 4개 팀이 진출을 합니다. 네 팀. 그러니까 한 팀이 늘어날 때마다 한 팀이 또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사람도 팀이- 많죠. 네, 팀이 그쵸. 많은 11권역 11권역. 11권역 11개 팀이 소속돼 있는데 이 11개 팀 중에 5개 팀이 올라가요. 네네네. 근데 여기 비고란에 이게 제가 이 규정집을 어디서 다운받았냐면 네. KFA의 경기 소개 아, 네. 란에 보시면 리그 규정이라는 배너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네, 홈페이지에. 2시간 전에 다운받은 거죠? 네. 아니 원래 다운받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잠깐 보려고 열었던 거예요. 갑자기 어필하세요? 그럼 넘어갑시다. 그러면. 물 넘어가고 뭐 어쨌든 네. 네, 아무튼 네네. 거기 그러시죠. 비고란에 보면은 11권역은 11라운드, 14라운드 두 그룹으로 분리하여 경기 진행. 팀 총 14경기 진행으로 돼 있어요. 뭐가 써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저희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우재 씨랑 네. 저랑 이 문구를 읽으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도대체 11개 팀이 어떻게 14경기를 진행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팀당 무조건 14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럼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으로 나눈다는 건가? 그러니까요. 11권역을? 근데 상위 K리그 옛날처럼 스플릿, 하위 스플릿으로 나눠도 상위 하위를 나눠서 네. 상위 하위를 나누는 경기가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면 11팀이라 5, 6 이렇게 나누니까 12팀이 아니라 11팀이라 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나눈다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확실히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다음 주에 물어보고 네. 네네. 이번 주 안에 저희가 물어보고 네. 다음 주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왜 나눌까요? 나 왜 나누는지도 일단 궁금한 뭔 소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나누는지 뭐 일단 나누는 이유는 뭐 사람 팀이 많아서 팀이 많은데 왜 나누죠? 굳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무튼 일단 KFA에 문의를 해보는 걸로. 네. 어쨌든 좋습니다. 5팀이면 뭐 5위까지 올라가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네. 네네. 아무튼 이렇게 다 권역에서 32개 팀이 진출을 해서 왕조왕전을 펼치게 됩니다. 32강. 네. 깔끔하네. 월드컵 같네요. 깔끔하죠. 이제 월드컵도 32팀보다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32강까지만 가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왕조왕전에서의 경기 진행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 유리그는. 고교 축구는 왕조왕전 이제 5월 말 또 6월 초쯤에 이제 슬슬 할 텐데 네. 6월 좀 지나면 리그 끝나니까 언제 합니까 유리그는? 유리그요? 전후반기 안 나눠져 있잖아요. 유리그는 그쵸? 전반기가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막 9월 좀 이제 넘어서 하나? 9월에서 네. 10월까지 10월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딴 데서 하잖아요 보통 토너먼트는. 그렇죠. 보통 토너먼트는 네, 32강. 네. 여기저기서 하고 이제 중요 경기들 있잖아요. 4강 뭐 이런 거. 4강부터일 거예요 아마. 4강부터는 이제 뭐 어떤 경기장을 지정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아, 근데 보통 영광 이번에는 영광에서 했고 아니 이번 연도에도 영광에서 할 거야 아마. 그래요?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영광 네. 소식통이 있나요? 전남 영광 아니 기사가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영광이 지금 한 5년 연속 6년 연속 개최를 하고 있어서 영광에서 진행을 다 하고 결승전을 네. 그 결승전에 맞붙는 팀 중에서 누적 관객 수가 많은 팀의 구장에 가서 해요. 네. 상지대 올라가면 되나요? 상지대? 누적 관중.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아하.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작년에 왕조왕전 같은 경우에는 전주대와 고려대 경기였는데 네.
전주대가 누적 관객 수가 많아서 전주대가 더 많아요. 네. 전주대 경기장에서 경기를 고대 했었죠. 축구 열기가 시원찮은데요. 고연전 때 그렇게 꽉 차는 경기 그 열광적인 네. 그 응원 어디 갑니까? 전주대가 더 전주대는 또 그렇게 많은 관중 두고 지금 성적이 왜 이럽니까? 전주대는 워낙 관중 네. 이런 응원이 유명한 네. 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팬들의 상심이 크겠어요, 전주대. 근데 만약에 두 팀 다 자기 홈구장이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서울 상암 아니요. 아니에요? 서울 상암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유리그 활성화. 네, KFA에서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장을 과감하게 해도 그냥 할 수도 괜찮을 것 있어요. 같은데요. 네, 수원을 빅버드. 네, 빅버드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전주성 그래요. 그런데 한번 뛰게 하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죠. 네. 네, 뭐 그거는 KFA의 우리 그 고교 야구도 한화 생명 대전 이글스 네. 파크에서 하거든요, 경기.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두 팀 다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이 경기장에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러면은 네. 그 뭐야 강원의 자존심 상지대와 가톨릭 관동대가 결승에서 만나도 만나면 상지대 운동장에서 하나요? 그 만약에 가톨릭 네. 관동대가 그 관중수가 많아요. 네네네. 근데 가톨릭 관동대가 홈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상지대 홈에서 해요. 상지대 홈은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죠. 그래요? 네. 규격돼요? 상관없어요. 규격은 이미 상관없고 저희가 저번 그 컨텐츠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지 더비 왜 상지대에서 안 하나? 그건 상지 영서대가 홈 신청을 안 해서 상지대에서 안 했던 상지대는 거였어요. 문제 없다. 상지대는 결승도. 문제가 없어요. 끄떡 없다. 네, 기대가 되네요. 라인업 네.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대학 축구와 고교 축구 어쨌든 이렇게 권역 뭐 우리가 통상 축구 리그 보듯이 여러분들 뭐 EPL 뭐 4위까지 하면 챔스 가고 뭐 세리에는 뭐 4장 줍니까 요즘? 4장까지 줄. 세리에 옛날에는 네 막 7공주라 그래서 막 7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은 이승우가 골로도 관심도 없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축구는 이렇게 그쵸. 네, 리그별로 몇 장, 몇 위까지 개, 네. 이제 월드컵도 다가오니까 우리도 이제 2위 안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왕중왕전 뭔 얘기하려고 했지? 어쨌든 고려대 전주대 뭐 작년에 네. 이런 식으로 맞붙었다는 거 둘 다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올해는. 자, 고교 축구도 곧 있으면 전반기 왕중왕전.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가 분리가 돼서 따로 진행되는 단독대회로 네네. 대회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선수들 힘들겠죠? 네. 어쨌든 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야구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야구도 리그제로 하는데 사실 야구는 뭐 포스트 시즌이라는 게 이제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뭐 개념을 도입한다면 왕중왕전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고교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기 끝나면 왕중왕전 황금사자기가 이제 5월 16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황금사자기가 좀 뭔가 더 하이라이트에 가까운 대회였는데 네네. 요즘 약간 시즌 전국대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약간 그런 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교 뭡니까? 이 야구 규정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동률일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승점을 이제 부여를 하는데 동률일 경우에는 승자승이 원칙입니다. 야구. 뭐 고교 네네. 축구도 승자승을 보통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제 해당 팀 간의 이제 승자승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팀이 겹칠 때 그러고 세 팀이 겹쳐도 세 팀 간의 이제 승자승 가립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이거를 자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리그전이 되는 거죠. 네네네. 순위 산정할 때. 근데 이제 뭐 그 다음에 또 같다 승자승도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소 실점 해당 팀 간의 최소 실점 가장 적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다 득점 안 되면 이제 팀 타율 그것도 안 되면 추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최소 실점이 굉장히 높은 랭크네요. 그래도. 최소 실점을 그렇죠. 더 위로. 역시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고지식하대. 근데 약간 어쨌든 득실로 안 보고 네. 최소 실점으로 보는 건 좀 신기한 것 같네요. 이거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이 오래된 야구 이 올드 스쿨 그 네, 협회의 고위 관료들의 어떤 KBL 같은데 아주 좋은 그런 마인드가 이런 제도를 계속 정착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올드스쿨. 그렇게, 그렇죠. 올드 스쿨 그런 멤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순위가 바로 산정이 되고요.
올라가게 되죠. 황금 사자기로. 이미 사실 뭐 승자승으로 사실 보통 결판이 다 나기 때문에 막 최소 실점, 최다 득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 팀 타율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정규 이닝만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에서 낸 득점과 실점을 다 빼버립니다. 기록에서. 왜냐면은 어느 팀은 연장을 갔을 수도 있는데 어느 팀은 못 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해서 상호 비교할 때는 딱 정규 이닝에서 낸 점수 그걸로만 비교를 해서 가리게 됩니다. 이게 복잡해서 이 커뮤니티에서도 아주 뭐 설왕설래합니다. 뭐 이건 이거 저거 아닙니까? 하는데 막 스카우트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 결국 협회 물어보니까 알더라. 뭐 이런 그쵸.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린다는 거. 근데 대학야구는 연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학야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리그의 승점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리그 내에서 9회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그냥 무승부로 결정을 지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승리할 때 2점, 무승부는 1점을 부여를 합니다. 승점을. 네. EPL보다 짜네요. 승리가 승점이. 2점이에요. 승리가 2점이에요. 그러면 무승부 2번 하는 거랑 그쵸. 2번 네. 하는 거랑 옛날에 EPL도 92, 93 시즌 이전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승점 2점이었어요. 그때 승리하면. EPL 들어오면서 92, 93 시즌 보셨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그래서 나네요. 그때도 리버풀이 잘했죠. 이안 러시. 네. 네, 그래서 그 무승부가 1점을 준다는 게 고교야구와는 조금 다른 점이고요. 네, 그 이외에는 사실 뭐 똑같습니다. 네, 뭐 예선 리그전의 승점이 그러니까 두 팀이 동일할 경우에 승자승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해당 팀 간의 최소 실점, 최다 득점, 팀 타율 추첨 순으로 하는 것은 네, 고교야구와 똑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같은 룰에서 보통 나오니까. 그렇죠. 보통은 회가, 네, 크게 차이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조가 지금 네, 세 팀이 동률 나와서 네. 잘못하면 이거 뭐 해당 팀 간에 어쨌든 이런 좀 복잡한 제도를 우리가 몸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네, 그렇죠. 네, 전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저도 이 규정이 너무 헷갈려서 네. 이번에 리뷰를 쓰면서 제가 조금은 그 잘못 적은 부분이 네네네. 네, 저는 그 해당 팀 간의 최소 실점, 최다 득점, 팀 타율 추첨 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이걸 보고 생각을 들었던 게 전체 경기, 그러니까 그 해당 팀이 치룬 전체 경기의 네. 그에 따른 최소 실점, 최다 득점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뷰에서 연세대가 3실점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었던 이유도 그때는 그러니까 그 건국대와 원광대가 지금 경기를 다 치렀죠. 그 상태에서 건국대는 최소 실점이 그러니까 35실점을 했고요. 모든 이제 네, 모든 통틀어서. 경기를 네, 통틀어서 통틀어서. 그리고 원광대는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34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대는 그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고는 30실점을 한 상태였어요. 30실점. 네. 근데 연세대가 만약에 34실점을 하게 되면은 득점에서 원광대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실점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규정을 자세히 보고 또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해당 팀 간의 최소 실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붙었을 네, 때. 네. 그러니까 그 동률인 팀 간의 최소 실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 팀이 최소 실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랬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은 승자승이 우선 적용이에요. 그래서 뭐 한 팀이 나머지 두 팀을 다 이겼으면은 그 팀이 1위인데 그 지금 대학야구 D조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가 건국대한테는 이겼고요. 네네네. 근데 그 건국대는 원광대한테는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한테는 졌고 원광대는 그 연세대는 이겼는데 건국대에게 졌으니까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죠. 정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세 팀이 있는데요. 네, 그 건국, 원광, 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대는 원광대는 이겼고, 근데 원광대는 연세대를 이기고, 연세대는 건국대를 이긴 거예요. 가위바위보인 거예요 지금. 그림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네, 그렇지. 가위바위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네. 있어. 지금 그 나는 졌어. 난 이겼어. 정원 씨가 네. 건국대예요. 네. 그럼 저가 원광대예요. 네. 그러니까 건국대가 원광대는 이기죠. 네. 네, 원광대가 우주 씨는 연세대인 거예요. 네. 제가 원광대가 연세대는 이기고
그 연세대가 건국대는 또 이긴 거예요. 물렸네. 물렸어. 제대로 그러니까 물렸네. 승자승으로는 결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최소 실점으로 네, 가야 최소 된다. 실점으로 아, 가는데 이제 세 팀 간의 최소 실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연세대가 원광대와는 11대 12로 졌고요. 네. 그다음에 건국대와는 15대 13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 팀 간 두 경기 해서 26득점, 15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원광대는 연세대와 아까 말씀드린 12대 11로 이겼고 건국대와는 2대 9로 졌어요. 그래서 14득점에 20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는 연세대 3대 15로 졌고 원광대에게는 9대 12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12득점에 17실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점만 보면은 연세대가 15실점, 건국대가 17실점, 원광대가 20실점으로 연세대가 최소 실점이에요. 현재도. 네. 어허. 그러니까 사실 송원대와의 경기는 이 세 팀 간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네요. 네, 실점에는 그러니까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연세대가 막 10실점씩 해도 네, 10실점 네. 하면 11득점 하면은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노상관이 동률이 되면서 세 팀 간의 최소 실점에서 아. 연세대가 가장 적게 실점을 했기 그쵸. 때문에 야, 이거 88대 87로 이겨도 그쵸, 상관없다는 네. 거예요. 너무 어렵다. 산술적으로는 네.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왜 근데 최소 실점, 최다 득점, 팀 타율 순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올드 스쿨. 네, 올드스쿨적인데 KBL이 여기도. 네. 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정하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그걸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전 팀 타율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안타만 많이 때리면 되는 건가요? 이거 뭐 지금 뭡니까? 이 올드 스쿨 지금 관점 옛날에는 뭐 통용될지 모르지만 지금 관점에서 팀 타율로 따진다고 하면은 정말 웃긴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글쎄요. 타율이 그러니까 만약에 득점을 많이 하더라도 그렇죠. 타율은 엄청 낮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볼넷 얻은 다음에 네. 안타 홈런 하나 쳐가지고 4득점을 지금 플라이볼 혁명 시대에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장타율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 이건 빌리빈이 울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반은 경로 극대노 그냥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세이버 네. 매트리션이 이 제도를 보면 아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팀 타율이 보면 이게 어떻게 하죠? 타율 같은. 예.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분노할 텐데 빌리빈도. 빌리빈. 아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리그 승자 1위 팀을 결정하는 이 제도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학 야구의 D조를 D조 주목해서 보시면은 쉽게 네, 이해할 수 있다. 쉽게 좀 예를 직접 들어서, 계산해 네, 보면 직접 이게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여러분 리그 규정도 얻으실 수 있고요. 다 있습니다. 순위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직접 해봐야 알지. 해봐야 이거를. 바로 기억이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힌트는 드렸고요. 네, 그쵸. 직접 해보시면 각자 뭐 여러분들 뭐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뭐 고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대학야구까지 좋아하진 않잖아요. 각자 4개 중에서 좋아하는 거 하나 뭐 확실하게 알고 간다 이러면 둘 다 그럼요. 좋아하시면 너무 좋지만은 아유, 하나만 이제 좋아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참고로 고교 축구와 고교 야구를 봅니다.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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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하이브리드. 고교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고교 전문가. 어쨌든 왕자의 게임 이런 팀들이 나간다는 거. 네. 이러면 그래서 뭐 네. 대학 야구 같은 경우에는 고교 야구처럼 전후반기 왕중왕전이 따로 있진 않고요. 그래서 전후반기를 다 거치고 그다음에 그 두 개 전국 대회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 대통령기까지 마친 뒤에 그 최종 왕중왕전. 이제 전 시즌을 아하. 마무리하는 왕중왕전을 치릅니다. 그러면 예. 전반기에 네. 세 명이 뭐 같이 동률 우승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동률에서 한 팀만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 네. 따져서 네, 그렇죠. 그럼 전반기 우승팀이랑 후반기 우승팀이랑 달라요. 네. 달라요? 조가 아예 달라요. 아 후반기에는 또 조추첨을 네, 다시요? 조점을 아 지금 이거 너무 어려운데 대학 그래서 대학야구 왕중왕전 진출 요건 자체가 전반기 리그 우승팀, 그다음에 후반기 리그 우승팀, 그다음에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 4강 진출팀, 대통령기 4강 진출팀. 네, 이렇게 16개 팀입니다. 네. 그 사실 30몇 개 팀입니까? 31개 팀. 31개 팀 16개 팀 나가면 2분의 1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네, 네. 이제 막 동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전반기에 우승한 팀이 후반기에 또 우승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대통령배 4강을 가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밀리나요? 순위가? 아마 차순이 차순이 되죠. 팀을 아마 그 뽑지 정도 않을까요? 융통성 있죠. 네. 여기가 네. KBL이야? 아니면은 다 그 팀들 다 빼고 한 7강. 우지 약간 방금 그 멘트 그냥 막 네. 그 막 뭐 클립 영상용으로 아니, 뱉은 아니. 거예요? 무슨 방금 말이야? 게임이래요? 너무 잘 잘라서. 거의 약간 연극 배우처럼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허술한 그렇죠. 아주 융통성이- 우스꽝스러운 제도를 만들지가 네. 않습니다. 그럼요. 융통성이 그 정도 있습니다. 융통성이 좀 있네요. 그럼요. 아마 차순이 네. 팀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만약에 음.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해당하는 그 팀만 갑니다. 막 12팀끼리 왕정전하고. 뭐 11팀 막 이야. 이렇게 되면은 한신 부전승. 응. 대학야구연맹도 KBL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뭐. 근데 대학야구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대학야구가 끝까지 다 봐야 알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서 네. 선수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선수들도 이거 헷갈릴 지금 것 우리 같아요. 우승한 거 맞아? 약간 세리머니 해야 되는데. 맞아. 야, 자 실점 계산해 막 계산 기준으로 경기 중에 막. 야 샴페인 터트려도 돼? 야 잠깐만. 아니 마이너스 1이야. 지금 그러니까, 계산 잘못했어. 그러니까 야, 막 샴페인 막 터트려 지금 막 터트려. 8회 4점을 냈는데 막 엄청 좋아해야 되는데 야, 좀 더 내봐. 타구장 소식이 안 들어오고. 뭐 코카콜라 갖다가 막 다 터트렸는데. 맥콜. 어. 야, 아니래. 야 아니래. 야 아니래. 야, 들어가서 샤워해 샤워. 갑분싸. 어.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코미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이 대학 야구에선 벌어질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학야구가 이번에 좀 많이 또 비판을 받았던 게 이런 막바지에 이렇게 치열한 경기를 거두는 와중에서도 이번에 그 5월 6일 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 예보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5월 6일 날 경기를 기습적으로 5월 5일로 당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하, 이거 뭐 하는 거죠? 저번 주에. 아까 당겼다고요? 근데 당겼어요. 갑자기? 갑자기. 이런 것도 아니고 당겨요. 당겼어요. 네. 더블헤더인가요? 그래서 토요일 날 경기를 했어요. 아하. 네. 원래 일요일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세안대와 성균관대 경기도 예정은 5월 6일 경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날에 돼버렸군요. 네, 어린이날로 당겨서 진행을 하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공지나 장소 변경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정이 하루 당겨지면서 일정과 장소가 엄청 많이 꼬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 제대로 된 공지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것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규정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래는 리그 시작 전에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규정이라는 거. 네, 근데 리그 시작 전에 정해졌으니까. 규정이 리그 한참 지난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아하. 네. 그 뭐 리그를 시하고 만들었나?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그는 3월 31일 날 그 네. 출범했는데 네. 4월 3일 날 올랐어요. 음. 근데 사실 그러니까 다 보면 4월 한 3일 뒤에 올릴 거면 그 리그 시작 전에 올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협회 네. 제가 작년 규정을 보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작년 규정이 잠금으로 비밀글로 돼 왜 있어서 그러지? 아. 의심스럽게. 네. 근데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아하. 아하. 네. 크게 거의. 참. 아니, 그것도 티나게 잠갔어 또. 네. 아니, 협회 사람이 없나요? 왜 이러지? 협회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나? 관리가 이게 사실 있나? 그런 대학 야구 연맹 제가 리그 시작 전부터 그 장소가 안 나왔다, 일정이 안 그쵸 나왔다. 그쵸. 이게 네. 공지가 너무 늦는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음.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자꾸 노출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대학 야구 위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은데 과연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좀 있던 팬들도 떠나가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쵸. 좀 우려 섞인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중왕전 이런 관련된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일단 또 돼봐야 알겠다라고 그쵸. 싶은 게 이렇게 좀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일정 같은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대학야구연맹이 자꾸 지금 문제를 내는 걸 보면은 이런 왕중왕전 진출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순위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어. 같다는 생각이 이거 잘못하면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서 저는 그 D조 순위가 연세대가 승리만 하면 이제 우승이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모른다. 이 사람들이 또 음.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계산이 막 이렇게 계산기 잘못 두드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근데 이게 순위가 지금 똑바로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순위표가 네, 맞아요. 승률로 계산이 되긴 하는데 얘네들 이 규정을 적용한 상태에 지금 순위나 이런 맞습니다.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위가 네. 똑바로 따로 그냥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노트에다가. 다른 뭐 페이스북 네. 커뮤니티나 페이지에서나 네. 이렇게 그들도 수작업으로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서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민간에서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뭐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한야구 연맹 홈페이지를 네. 보시면은 그냥 상대 전적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결과로서. 그리고 한국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올라 있는 그 순위표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승점 자체가 적용이 안 돼 있고 승무패로만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죠 사실은. 그쵸, 왜냐면 네네. 야구는 뭐 토너먼트 제니까 이 학원 야구라는 거는. 근데 기왕 리그를 도입했으면 핵심은 순위잖아요 사실. 그쵸, 네. 어떤 팀이 올라가는지까지 색깔별로 좀 표시해 네네. 주는 거 뭐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된 순위라도 좀 그러니까요. 내달라는데 그래서 진출 팀도 안 바라고 네. 그냥 그런 것도 없다. 네. 이 리그 도입한 지가 대학력 2년밖에 안 됐구나. 아니 네. 근데 고교야구도 지금 그쵸, 네. 도입한 지 2011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 순위 산정이 네네.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다. 이 보기 어렵게 돼 있다. 인터페이스가 그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네. 사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다 챙겨보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순위를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런 그쵸. 이런 흐름이 있구나, 아니면 이 팀은 엄청 강팀이고 이 팀은 그래도 좀 약체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사실 순위표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아니 그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쵸. 슈퍼컴퓨터 필요합니까? 그거 계산하는데 막 기상청입니까? 아니 엑셀만 조금만 해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사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 명이서 그냥 나눠서 하면 금방 하거든요. 뚝딱뚝딱. 네, 뚝딱뚝딱 다 하거든요. 아니, 이거- 우리도 돈 주면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홈페이지에 뭐 엄청난 컨텐츠를 매번 만들어서 카드 뉴스 형식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 홈페이지는 이미 그 시스템이 돼 있고 네. 거기에 기록만 입력하면은 자연스럽게 정렬이 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돼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거는. 이 어쨌든 축구 도중에 사실 기록이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록이요? 깔끔하게 나옵니까? 네. 불만 없어요? 대한축구협회가 짱이다. 뭐 그 정도 기록. KBA, KBO, 경기- KBL 다 이긴다. 경기 내 기록은 좀 부족한 게 있죠. 그러니까 막 아. 기록지가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뭐 득점 선수 정도밖에 모르는 거긴 한데. 뭐가 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득점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실 요즘 어시스트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떨어져서 어시스트까지는 필요 없어도 뭐 좀 포메이션 정도는 올라오는 포메이션 게, 정도. 포메이션? 네. 포메이션 정도. 현장에 근데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록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기록관이 그냥 포메이션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포메이션도 같이 받으면 아 오히려 쉽게. 제출해 달라. 네. 근데 그냥 선발에 네. 대한 포메이션이라도 뭐 중간에 바뀌더라도 선발 포메이션은 있을 테니까. 네. 아니 뭐 그런 게 사실 축구 보는 재미인데 그렇죠. 맞아요. 네. 계속 베스트 11이 뭔지 네. 그런 걸 뎁스를 좀 알면서 계속 봐야 그쵸, 재밌는 그쵸. 건데 네. 지금 그런 걸 좀 워낙 경기 수가 많은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축구협회가 다 각 시도별로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렇죠. 축구는 그 포메이션에 따라서 그 등록에는 FW 공격수로 맞아요, 맞아요. 등록이 네. 돼 있지만 미드필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주먹 수비수로 나올 보고요. 수도 네. 있고. 용병술이 대단합니다. 직관했을 때도 그러니까요. 저기 저 등번호의 저 선수는 왜 수비수로 등록이 돼 있지 예. 했던 옷을 경우도 바꿔 많잖아요. 입은 네. 줄 알았어요. 옷을. 아니 막 곽태희가 너무 많아. 네, 맞아요. 전 공격수로 뛰고 막 전부.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표기를 해줘야 아 볼 때 좀 편하지 않을까. 파악이 되죠. 주니어는 네.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주니어는 전 경기 지금 하이라이트 네. 영상, 뭐 풀 경기 영상도 제공이 되고 각종 기록 다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막 네, 맞아요. 킬 패스, 뭐 유효슛, 막 태클 성공 막 이런 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나오나요?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자동 전산으로 평균 평점을 쫙 뽑아요. 오. 이 포지션에서 이 정도 활약을 했으면 몇 점이다. 근데 약간 이거는 K리그 연맹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프로축구 거죠. 연맹이기 때문에 그쵸, 데이터 전사가 다 돼 있는데 역시 아마추어 협회라서 그렇죠. 대한축구협회 돈은 없나요? 대한축구 대한야구협회 돈 없나요? 거기야 뭐 비리가 많았으니까 돈 없겠지 지금. 그렇죠. 특별관리감독 대상이니까. 네. 아주 그냥 곡간이 네. 텅텅 비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좀 이런 그런 거 게 세세하게 하는 게 차근차근 우리 야구의 미래를 쌓아가고 그쵸, 축구의 근데 미래를. 말씀하셨듯이 물론 뭔가 프로
연맹에서 관리를 한다고 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마는 매번 그렇게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만 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런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뭐 게 있으면 배워야죠. 네, 맞아요. 그게 뭐 다른 나라 기술도 네.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에요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는 우리 어쨌든 네. 사람들 다 좀 해달라 그럼요, 네. 하면은 돈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럼 그거? 아니면 협업 네. 같이 해도 되고 그쵸. 그런 거 뭐 업체랑. 저희 같은 참. 경우 네, 이런 그러니까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어쨌든 아, 좀, 어필하는 거죠. 할 수 네, 있다고. 그렇죠. 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좀 네. 아니 좀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쵸, 거. 네. 어쨌든 모두가 이걸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더 많이 좀 맞아요, 봐주길 네네. 바라고 풀뿌리 스포츠의 중요성, 네. 네?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지방선거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아마축구도 이 풀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네. 거 하나 하나를 신중히 신경 써야 네, 거목이 네. 되죠 거목이. 그럼요. 그렇죠. 뿌리가 중요한데. 요즘 더 그런 디지털화되는 그런 세세한 정보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네,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 우리 보통 지금은 요즘에는 뭐 개인 운동하면서도 그런 세세한 데이터들을 핸드폰에 기록을 하고 그걸 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이 되는 이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아마추어이기 음. 때문에 뭐 그런 학원 스포츠이기 때문에라는 변명을 하기에는 사실은 그쵸.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제가 네. 이번에 그 연세대랑 인천대랑 경기를 했을 때 중계를 봤거든요. 이게 이 정도는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유효 슈팅, 아하. 뭐 파울, 경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점유율 같은 것도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하는데 안 올리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그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경기 전력 분석 팀이 네. 이날만 특별히 간 거 같을 수 있어요. 그럴 왜냐면 수도 있죠. 보통 중계를 하니까. 중계를 해야 전주대나 되니까. 호남대 있잖아요. 그 네. 전력 분석하는 네. 팀이 학과가. 근데 중계할 때는 방송사랑 보통 따라 붙기 때문에 음. 같이 갔을 수 있어서 점유율이나 뭐 이런 네. 것까지 힘들더라도 어쨌든 포메이션 정도는 포메이션 정도. 제출 네. 받잖아요. 그쵸. 선수 명단은 그 정도만 줘도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축구 전체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에게 음, 좀 그런 뭐 물론 뭐 그게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음. 아르바이트 형식의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뭐 그렇죠. 네, 일자리 창출이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기록도 안 올라와요. 맞아요. 그나마 있는 것도 선수 명단도 안 올라오고 막 며칠 지나도 안 올라오고 주말에 다시 주말에 네. 언제 아니, 주말에 경기를 하는데 그때 주말에 쉬면 뭐예요? 얘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이상 어쨌든 기록이 안 올라옵니다. 잘 네.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거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특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요. 기록 관리에 대한 어떤 문화 이런 네. 문제. 사실 미국은 뭐 어쨌든 저희가 미국 나중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되면 네, 사례도 좀 보고 총재 분들 앉혀놓고 뭐요? 네. 네. 총재도 앉혀놓고 막 물어보고 왜 안 하냐. 얼마나 잘 나가야 되죠 저희가. 권력자에 대한 이런 어떤 조롱이나 조소의 텐션이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막 벌써 싱글벙글하시네요. 호되게 혼내고. 막. 아이고 그래요. 그런 날이 어쨌든 혼나야 될 거 혼나야죠. 그럼요. 네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전국 대회는 고교야구가 가장 먼저 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네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수요일 수요일. 16일이죠. 황금사자기 지금 녹음 날에는 아직 그 대진표가 추첨이 안 됐는데 네. 아마 지금 방송 날은 됐을 거예요. 네네. 1회 전부터 이제 목동야구장에서 열리니까요. 여러분 황금사자기는 TV로도 전경기 중계가 된다고 하고요. 네. 제가 알기로 유튜브에서도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가 전경기 시도한다고 알고 있어요. 오. 다시 보기까지 올해는 그 미디어를 좀 강화한다 그래서 이야. 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좋은 이제 점점 날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야구 보기 좋은 날씨 네. 딱 보고 그날 프로야구 경기까지 딱 보러 가시면은 완벽한 야구 몇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4경기 보는 네 건데 경기. 정말 야구를 좋아하신다면 프로야구가 네.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정말 야구 광희씨 한번 도전해볼 야구 이거다. 야구 네. 해설위원 아닌가요? 야구 해설위원도 그 정도 해설위원도 그 정도 못 힘들죠. 봐요. 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럼 황금사자기 얘기도 좀 하면서 좋죠. 네. 여러 가지 좀 다른 골든 얘기 좀 라이언. 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5월 17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김정호.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